대한 논의에 대해서 국민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그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재용 또 삼성 그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깝고요. 특히 또 이렇게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그런 점도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이제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 그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에 우리 부산일보 박스코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4년 동안 검찰 제도 개혁에 많은 영향을 쏟아오셨는데요. 검찰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도 개혁 문제와는 별개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현 정권에 관련된 수사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월성원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성역 없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봐주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김오수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그 검찰 개혁 부분은 그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추진되어 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그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미 이제 잡힌 그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그런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이렇게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법무부는 알다시피 대검 검사급들이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각급 고등검사장 이런 자리를 서로 이제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청와대에서 많은 공직자 부처에서 많은 공직자들을 파견받아서 이렇게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모두 그 부처에서는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관계라든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부분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그 인재에 대해서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죠. 대통령 지금 정당 소속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라는 거하고 선거를 엄정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뒷줄에 가볼까요? 우리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유창재입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이들 중에 이제 강성 지지자분들이 최근 문자 폭탄 활동이 민주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른바 문파로 대표되는 이들의 주장은 대통령님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잃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지 아니라면 그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지지자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SNS 시대에 그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정당 같으면 이 당원 게시판에 문자들이 많이 갈지 모르지만 청와대에도 국민청원 이런 쪽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군에서도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니까 그동안 덮어졌던 군내 어떤 병영 문화의 개선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의 좀 열성 지지자나 강성 지지자들이 보다 많은 문자들을 보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많은 문자 이런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받았었고요. 지금은 제가 휴대폰을 공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사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사 표시들을 하는데 정말로 험악한 댓글들 많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고 그것도 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SNS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좀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예의도 갖추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 그 문자가 예의 있고 설득력을 갖출 때 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그 문자가 거칠고 그 무례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당내에 열띤 토론이라 하더라도 그 토론들이 서로 품격 있게 이루어질 때, 그러면 외부의 중도파나 무당층들도 그 논쟁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될 텐데, 만약에 그 서로의 토론이 말하자면 정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등을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질문이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고 하니 저는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이 문자에 대해서 그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 다음에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